네, 안녕하세요. 칼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3월달 메트로 밴쿠버 주택시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들인데요.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 바닥 찍고 기지개, 3월 주택 거래량 집값 전월 대비 증가세, 매물 적체도 점차 해소, 본격 상승장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나왔어요. 한번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들어서 다시 살아나면서 집값도 완만한 상승세 추세를 지속하는 듯 보인다. 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총 거래량은요. 2,535건입니다. 2,535건. 네, 그 가격도 전월 대비 조금 올랐고요. 하지만 지난 3월 달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량은 42.5% 감소한 상황입니다. 거의 아직도 절반인 수준인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은. 근데 지난달 3월 리포트니까 2월 달에 비하면 2월 달에는 1,808건인데 이번에 2,500건이 됐으니까 무려 40.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량도 40%, 그리고 집값도 올라갔죠. 3월에 주택 판매량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차입 비용이 많아졌죠. 지금까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도 점차 회복을 보이면서 매물 적체도 해소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금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원래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고 작년까지 거의 숨죽이고 있었죠. 거의 숨도 못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는 정말 사야 돼 생각한다든지 올해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년까지는 집을 꼭 사야 돼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뭐 연락도 좀 많이 와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 나와 있는 주택수는 8,617채인데 전달에 비해선 9.5%, 작년에 비해서는 매물은 8.1%를 증가했지만 작년보다 좀 시장이 훨씬 좋아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10년 평균 대비로 했을 때는 매물수가 여전히 17.3%나 감소한 상황.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좋아졌고 지난달 대비 좋아졌지만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매물수도 작고 거래량도 적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모든 주택 유형에서 1%에서 2% 완만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메트로 밴쿠버니까 이 프레이저강 이북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 좀 보고 갈까요? 일단은 그레이터 밴쿠버 전체로는 봤을 때 전체 집값은 지금 114만 3,900달러입니다. 이게 한 달에 1.8%가 올랐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3개월로 치면 2.6%가 올랐고요. 워낙 비싸니까 2.6%가 올라그래도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사실상 1년으로 따지면 여전히 9.5%, 그러니까 10%가 지금 낮은 가격이죠. 여전히. 그리고 메이플리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작년에 비해서는 19.7%, 메이플리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플리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뉴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에는 6.4%가 떨어졌네요. 떨어진 걸로 봤을 때는 이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가장 적게 올랐고 좀 많이 오르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 적게 떨어졌고 리치몬드가 3.8%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트로 밴쿠버 내에서는 좀 외곽 지역인 메이플리지 그리고 핏메도가 또 19.8%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고 결국은 밴쿠버 지역 내에서는 리치몬드가 가장 적게 떨어졌고 그 다음이 뉴 웨스트민스터.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밴쿠버로 따지면 밴쿠버 이스트나 웨스트 밴쿠버 다 그냥 한 돌로 치면은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뭐 1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뭐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또 적게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단 싱글홈입니다. 싱글홈을 보면 여전히 작년 대비 1개월로 봤을 때는 2.7%, 3개월로 치면 2.7%, 2.1%, 그러니까 완만하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1년 대비 치면은 지금 11.2%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뭐 메이플리지라든지 그리고 뭐 핏메도 23.9%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가장 적게 떨어지는 여전히 리치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싱글하우스는 이런 추세.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시장이 타운홈입니다. 타운홈이 가장 핫할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껴있어요. 그죠? 싱글홈을 사자니 너무 비싸고
저도 싱글홈에 한 7년 살았기 때문에 이 타운홈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옆집 소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내는 소음도 옆집에 방해될까봐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 앞에 뭐 쓰레기 몇 시에 내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저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주민들이 신고해서 레터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 정말 너무 짜증 나는데, 어쨌든 저도 우리 싱글홈 너무 가고 싶기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싱글홈도 이게 타운홈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100만 5만 6,400불. 아까 11만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막 1억 2억도 차이가 안 나는 게 타운홈이에요. 근데 요즘에 싱글홈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레어한 지금 상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하우스 사기는 애매하고 타운홈을 사야 되고 또 콘도 살 자리 너무 좁고, 그래서 대부분 수요가 지금 타운홈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요. 그래서 타운홈이 3개월 만에 무려 4.3%. 아까 싱글홈은 2.7%였잖아요. 그죠? 거의 뭐 더블은 아니지만 더블 가까이 오른 가격이고요. 1년 대비해도 불과 7.8%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그 메이플리츠 이런 데 보고, 메이플리츠 여전히 뭐 19.8%, 그리고 핏메도는 17%, 뭐 걸쭉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리치몬드 같은 경우는 리치몬드 가격 보면 왜 이렇게 잘 되죠? 리치몬드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1.1%,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안 떨어졌다고 보는데 3개월 사이에는 리치몬드 같은 경우 5.1%나 올랐어요. 이러면 진짜 많이 오른 건데, 그죠? 와, 투아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는 아마 신축 타운홈이 좀 많다고 제가 알기는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무려 11.5% 3개월 만에. 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3.8%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가격 방어도 잘 되고 가장 많이 오르고, 물론 투아세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고, 뭐 밴쿠버 이스트나 웨스트 같은 경우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럼 콘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는요, 그레이터 밴쿠버 전체 지역은 3개월 만에 3.4%, 3.3%, 콘도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4.6%밖에 안 떨어졌어요. 가격 방어가 뭐 잘 된다고 봐도 되고, 또 그만큼 많이 안 올랐는데, 올해 3개월 동안 꽤 많이 올랐네요. 그죠? 뭐 코키틀란 같은 경우는 1.9%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7.8% 떨어져 있고요. 뭐 여전히 메플리츠나 이런 데는 많이 떨어졌었고, 여기다 투아센 봐볼까요? 투아센, 세상에 3개월 만에 6.6%가 올랐네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여전히 1.4%.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투아센을 지금 많이 가나봐요. 그죠? 물론 선샤인 코스 이런 데는 또 너무 외곽이니까 이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 뭐 볼만한 데가 있나요? 노스 밴쿠버도 3.5%나 올랐고, 웨스트미니스터도 4.6%. 올해 3개월 동안 오른 지역이 지금 꽤 많네요. 지금. 그죠? 대단합니다. Sales to Active List인데요. 결국은 전체 액티브 리스트 중에 이제 세일되는 가격, 세일되는 그 퍼센트인데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타운홈이죠. 가장 적게 되고 있는 게 디태치드 홈, 그러니까 싱글홈인데 23.3%밖에 안 되고요. 타운홈이 무려 36.7%. 근데 콘도도 35%. 거의 육박하네요. 그죠? 어쨌든 가장 핫한 시장은 지금 타운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타운홈이 가장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이네요. 근데 싱글홈은 인기는 많고,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싱글홈, 부동산의 가장 가치는 결국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주기는 있겠지만 싱글홈이 가장 될 거라고 생각하지,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어떤 캐피털 게인도 많고 가장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거, 그죠? 황금성이 약하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지금 투자의 어떤 방향은 지금 타운홈이나 콘도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숫자들 많이 나와서 복잡했는데 우리 단순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디테스트 싱글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금 피크를 치고 떨어졌다가 꽤 올랐죠? 그리고 콘도미니엄, 타운홈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타운홈도 많이 올랐다가 뭐 좀 떨어지다 다시 지금 오르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먼트도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싱글홈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그래프상으로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가 등락은 뭐 있긴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 봄에는 확실히 상승장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저도 늘 부동산 시장 우상향 한다고 믿고 있고, 뭐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1977년, 6년,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우상향을 쭉 했어요. 물론 이 그래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요즘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선행 지표들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캐나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감소, 금리 인상 여파로 1월 대출 2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물론 이거 1월 대출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를 좀 주저주저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못 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선행 지표들이 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미국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또 슬슬 슬로우 다운 시작하면 당연히 전 세계로 이런 여파가 넘어갈 테니까 미국의 프라이빗 페이롤이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의 그 잡이 지금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14만 5천 개의 잡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익스펙테이션 기대치보다 좀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주식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잠깐 봐볼까요? 그래도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지금 다우는 지금 0.23% 올랐는데 지금 S&P 500, 나스닥 그리고 러셀도 지금 많이 1.2% 떨어지고 있네요. 많이 떨어지고 빅스가 이게 이제 공포 지수인데요. 공포 지수는 지금 무려 1.37%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게 나오면서 불안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좀 보는 그래프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기준이 좀 생기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과 비고용 지수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지금 우리는 2023년 한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는데요. 이 검정색 그래프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를 앞에 두고 있고 슬슬 지금 맥도날드까지 이제 레이오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 2023년에는 한 요쯤인데 2024년에는 거의 5.37%까지 올라가서 이게 2025년까지 지속된다.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2026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좀 많은 기관들이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전조들이 지금 아까 민간 섹터에서는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전 분야 확대될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과연 집값이 넘어설 것인가? 이 집값이 막 훈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경기를 뚫고 올라갈까라고에 대해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이 와중에 저는 사채를 쓰고 집을 사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또 버티고 버텨야 되는 건데 그래서 투자한다든지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뭐 잘 모릅니다.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